진짜 말 그대로 의사의 실력에 문제가 있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머리 심는 의사 이선용입니다. 제가 평소에 모발 이식의 장점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모발 이식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좀 되게 무섭고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발 이식을 하고 잘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편함들을 다 부작용이라고 합쳐서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런 부작용들이 다 생긴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좀 단기적인 일시적인 부작용, 이식 초기에는 이제 잘못 건드려서 충격을 주게 되면 우리가 뿌리까지 심어서 모발이 자라야 되는데 이 뿌리도 뽑힐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또 이식한 부위를 잘못 건드리거나 이제 딱지가 떨어지고 할 때 미세한 출혈이라든지 상처가 생긴 부분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통증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은 통증이 그렇게 신경 쓰일 만큼 크진 않아요. 일단 이식한 부위는 마취가 좀 덜 깬 느낌, 무거운 느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짧게는 한 2, 3주에서 길게는 2-3달에 걸쳐서 천천히 돌아오고요. 그리고 후두부 쪽은 가만히 있을 때는 좀 얼얼한 느낌 정도는 있는데, 샴푸를 할 때 좀 따끔따끔 거리는 건 2, 3일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개를 한 흉터처럼 당기는 통증이 몇 주 가고 그러진 않아요. 수술량이 많아서 수술 시간이 길거나 통증에 좀 예민해서 마취가 좀 많이 필요한 경우 시술 부위나 그 주변이 좀 부을 수 있어요. 자, 시술한 부위의 피부가 좀 약하고 예민한 경우에 시술 후 두피가 좀 빨갛게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원래 색깔과 비슷하게 돌아오고요. 초반에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서 모발들이 살짝 곱슬거리거나 뻗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결이 맞아가요.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좀 오래가는 반영구적인 부작용, 우선 후두부 모발 자체는 뿌리까지 뽑아서 앞으로 옮겨간 거기 때문에 후두부의 머리숱 자체는 줄어요. 그러니까 개수 자체는 적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은 이걸 분산시켜서 뽑기 때문에 눈에 띄는 흉터 형태로 큰 땜빵이 생기거나 뒷머리가 휑해지거나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상처가 깨끗하게 아무는 사람이 있고 약간 흉이 지는 사람이 있듯이, 두피에 모발 이식을 하는 것도 아주 작지만 상처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경우는 두피를 만졌을 때 살짝 좀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살짝 거칠거나 이런 질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생기는 빈도는 많지 않고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완화가 돼요. 처음에 이식 부위 디자인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바라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의사와 소통이 잘 돼서 내가 예상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는 결과에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양 형태가 나올 수도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발 이식의 부작용일 수 있죠. 자, 오늘은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발 이식의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한계 또는 모발 이식의 어떤 실패 사례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부작용은 시술 과정에 있어서 모발 이식을 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일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부작용은 시술 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작용은 진짜 말 그대로 의사의 실력에 문제가 있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작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정말 운이 나빠서 일정 부분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각자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의사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숙련된 기술로 최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환자분도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느낌, 내가 원하는 모양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의사에게 또 전달을 하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이제 시술 디자인이나 시술 방향을 결정을 해서 후회가 없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시술 후에는 2주 정도 기간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 이때 문제가 안 생기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런 것들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생겼을 때 대응을 하는 것이 숙련된 의사의 실력이겠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상담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시술 과정이라든지 부작용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미 여러 병원에 이제 흔히 말하는 투어라고 하죠.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도 저한테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처음 듣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괜히 걱정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제 지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나중에 대처를 할 수 있고 후회도 안 생기고 문제가 덜 생긴다는 거죠. 모발 이식을 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알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